안녕하세요. 저는 한순옥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드라마나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실제 이야기예요.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노후는 좀 편히 살 줄 알았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런 평범한 노후를 꿈꿨거든요. 하지만 제 노후는 남편의 치매와 그리고 가장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으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정말 조심하셨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특히 돈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편이 처음 이상해진 건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10번씩 반복할 때였어요. 순옥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아침에도 묻고 점심에도 묻고 저녁에도 또 물어요.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 들면 깜빡깜빡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떨 땐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화장실이 어딘지도 헤매고 여보 병원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화를 냈어요. 아니야, 나는 멀쩡해.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나섰어요. 우리 큰아들 민수 와이프인데 정말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치매도 다 치료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때만 해도 그 며느리의 미소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김미란이에요. 35살인데 늘 말을 예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녔어요. 특히 시부모인 저희한테는 정말 공손하게 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 제가 장 보고 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순옥이 며느리 정말 효부다라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아들 민수는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집에는 잘 안 와요.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고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여도 엄마가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민수야, 아빠가 진짜 이상해. 어젯밤에는 나를 누군지도 몰라보더라.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래. 미란이가 병원 알아본다니까 좀 기다려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며느리에게 더 의지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한인수 씨가 오늘 하루에만 5번이나 오셔서 잔액 조회를 하시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맞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은행에 갔다고? 언제? 왜? 집에 와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해요. 은행? 나 언제 은행 갔어? 안 갔는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며느리가 또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요즘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사기도 많다던데. 제가 아버님 통장이랑 도장 좀 맡아둘게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요즘 편하잖아요. 제가 대신 은행 업무 봐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죠. 미란아, 고마워. 아빠 통장은 부탁할게. 그렇게 며느리에게 남편의 모든 금융 업무를 맡겼어요.
통장, 도장, 심지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거든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월급 통장에서 생활비 빼주고 병원비 내주고 잘 관리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비싼 걸 잘 안 샀는데, 미란아, 가방 새로 샀네? 예쁘다. 아, 이거요? 회사에서 성과급 받아서 하나 샀어요.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휴대폰도 바뀌고 옷도 예전보다 좋은 걸 입고 다니고 심지어 차까지 바뀌더라고요.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줬나? 또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카드가 막히는 거예요. 한도 초과라면서. 이상하네. 이 카드 한도가 200만 원인데.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미란아, 우리 카드 한도 좀 올려줄 수 있어? 어머니, 요즘 카드 사용량이 좀 많으시긴 했어요. 생활비 통장에서 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때 순간 스쳤어요. 설마 우리 돈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금세 털어냈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몇 달 후였어요. 마트에서 또 카드가 막혔는데 이번엔 정말 이상했어요. 생활비 통장에 분명 돈이 있어야 하는데 잔액 부족이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또 얼버무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아버님 병원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생각해 봤어요. 뭔가 이상해.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일이 있나? 다음 날 며느리가 출근하고 남편이 낮잠을 자는 틈에 몰래 은행에 갔어요.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창구 직원이 제게 통장을 건네주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모은 3억이 반년도 안 돼서 5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이게 뭐죠? 돈이 왜 이렇게 적어요? 고객님,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출금이 있었는데요. 한 번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내역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매주 500만 원씩, 때로는 10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출금 도장은 분명 남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 도장은 며느리가 갖고 있었거든요. 고객님, 이 출금들 모두 인수 씨 본인이 하신 거 맞죠? 아니요. 남편이 치매가 있어서 기억을 못해요. 며느리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창구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객님, 혹시 이것 때문에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은행에서 돈 뺀 기억 있어요? 돈? 무슨 돈? 나 돈 안 뺐는데? 순호가, 너 왜 그래? 역시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치매가 심해져서인지 정말 안 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 뭔데?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아빠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어. 한참을 침묵하더니 민수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괜히 오해하지 마. 미란이가 아빠 돈 훔칠 사람이야. 엄마가 기억 못하는 거 아닐까? 요즘 엄마도 깜빡깜빡 하시잖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다는 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를 불렀어요. 미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 미란이 너 알고 있는 거 맞지?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평소에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비랑 병원비 빼는 것 말고는 안 건드렸는데요. 그럼 2억 5천이 어디로 간 거야? 2억 5천?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그런 큰 돈이 어디서? 그때 제가 은행에서 받아온 통장 사본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뭐라고? 이 집 제 아들이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당겨 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지고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미란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님은 이미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국 이 집 재산은 제 아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것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평생을 믿고 아껴왔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미란아, 그 돈으로 뭘 한 거야? 별거 없어요. 집도 좀 큰 데로 옮기고 차도 바꾸고. 아, 그리고 제 친정 어머니 수술비도 좀 보탰고요. 그게 별거 아니야? 그게 우리 돈인데.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아버님, 깨세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저희를 바라보더라고요. 순호가,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평생 가족을 지켜주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 애처럼 웃고만 있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보더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어머님이 좀 흥분하셨어요. 미란아, 고마워. 순옥이 잘 좀 달래줘. 남편은 며느리가 자기를 위로해주는 줄 알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지 않았어요.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아들도 제 편이니까 어쩔 수 없으세요. 정말 뻔뻔했어요. 도둑질을 해놓고도 당당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다시 전화해서 사정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미란이가 정말로 돈을. 엄마, 그만해요. 미란이를 도둑 만들지 마요. 엄마가 나이 들어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줄 아니? 통장 내역 다 있어. 엄마, 그 돈 어차피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건데 뭐가 문제예요? 미란이가 좀 미리 썼다고 해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도 공범이었다는 걸. 아니면 최소한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죠. 결국 은행 계좌는 바닥났어요. 남편은 치매가 더 심해져서 요양원에 보내야 했는데 그 비용도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고 집에 가면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초연금과 조금 남은 전세금으로 쪽방에서 살게 됐어요. 남편은 결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갔고요. 지금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도 저 혼자 지켰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거든요. 가끔 동네에서 며느리를 보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아들은 한 번 길에서 마주쳤는데 저를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제가 민수야 하고 불러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셨죠? 치매는 질병이에요. 어쩔 수 없는 병이죠. 하지만 가족의 탐욕은 그건 병보다 더 무서워요.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가족이니까 같이 살면서 정도 들었으니까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재산 관리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첫째, 통장과 도장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둘째, 후견인 제도를 미리 준비하세요. 치매에 걸리기 전에 법적으로 정해 놓으셔야 해요. 셋째, 정기적으로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세요.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넷째, 가족이라도 큰 금액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시고 영수증이나 증빙을 남겨두세요.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셔야 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남편도 떠났고 아들과도 인연이 끊어졌고 평생 모은 돈도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요.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어요. 요즘 저는 복지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만나요.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한테 당한 분들이. 한 할머니는 아들이 사업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망해서 집까지 날렸대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손자 교육비라고 준 돈을 며느리가 성형수술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돈 문제만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가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세요. 노인 전문 상담 기관도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저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증거도 별로 없고 아들까지 며느리 편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와 달라야 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노인 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